여보, 이건. 그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제 안에서 무너진 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서울 강남에 사는 45세 이현진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봄 팬데믹이 끝나고 세상이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던 그 무렵의 일입니다. 저는 남편 최호준, 그리고 새 아이 도윤이, 연하와 함께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IT 기업의 임원이었고 팬데믹 이후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면서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을 서재로 꾸며 그곳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 제가 문을 두드리며 말하면 호주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고마워. 회의가 길어져서 못 나갔네. 말수는 적지만 저에게는 늘 다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서재 문을 열고 나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이와 도윤이는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게 된 걸 좋아했습니다. 언제든 아빠가 집에 있다는 게 든든했던 거죠. 아빠, 나 수학 모르겠어. 아빠, 이거 봐봐. 내가 그린 그림. 아이들이 부르면 호주는 언제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8년째였습니다. 호주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대학 졸업 후 재회해서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호주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도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고 주말에도 늘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나한테는 내가 제일 친한 친구야. 호주는 가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 남편이 저만 바라본다는 게, 우리 가족만 생각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호준이는 절대 바람 피울 사람 아니야. 너무 얌전하고 착해. 현진이, 넌 정말 복 받았어. 요즘 세상에 저런 남편 어디 있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호주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전업주부였지만 부동산 중개 일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호준이 벌어온 돈을 잘 굴려서 집도 사고 재산도 불렸습니다. 지금 사는 이 큰 아파트도 제가 발품을 팔아 찾아낸 곳이었고 호준의 벌이와 제 부동산 수익을 합쳐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도연이는 고등학교 2학년, 도윤이는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막내 연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기르다가 뒤늦게 딸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연하가 아침마다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면 저는 현관까지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이와 도윤이는 이미 스스로 등교했지만 연하는 아직 어려서 제가 차로 데려다주는 날도 많았습니다. 낮 시간에는 부동산 일로 바빴습니다. 고객을 만나고 매물을 보러 다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이들 학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핸드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진아, 나 선영이야. 박선영. 고등학교 동창이자 고향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몇 번 만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했던 친구였습니다. 선영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런데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현진아, 나 이혼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말하자면 길어. 그냥 안 맞았나 봐. 근데 현진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그래, 말해봐.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새 집을 구하긴 구했는데 한 달 뒤에나 들어갈 수 있거든. 그때까지만 너희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딱 한 달만. 선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와.
우리 집 넓은데 뭐. 방도 있고. 정말 고마워, 현진아. 진짜 고마워. 괜찮아. 친구 사이에 뭐.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전화를 끊고 호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고등학교 친구가 이혼했대. 한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될까? 호준은 내심 다른 사람이 집에 머문다는 게 어색하고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연하방 옆에 작은 방 있잖아. 거기 쓰라고 해. 고마워, 여보. 저는 호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역시 제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선영이 짐을 들고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제가 문을 열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현진아. 선영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선영아. 들어와. 선영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선영을 연하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쓰면 돼. 좁긴 해도 혼자 쓰기엔 괜찮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영은 방 안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가족들에게 선영을 소개했습니다. 애들아, 이분은 선영 이모야. 엄마 친구인데 한동안 우리 집에 계실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호준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준 씨.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밤 선영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진아, 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자상한 남편의 이쁜 자식들에 정말 부럽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말은 없어도 다정하고 착해. 행복해 보여, 너희 부부. 응, 나 진짜 행복해. 그때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영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선영이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올 때도 조용했고 눈가의 붓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영이 이혼의 상처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아, 천천히 쉬어. 급할 거 없어. 고마워, 현진아.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선영은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로 나와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아, 나 오늘 부동산 일 때문에 나가야 돼.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고객과 약속이 있었고 매물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연아를 학교에서 데려와야 했고 도연이와 도윤이의 학원 스케줄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낮 시간 동안 집에는 호준과 선영만 남았습니다. 호준은 서재에서 일했고 선영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미술대회 나가. 연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 우리 연아 그림 잘 그리잖아. 응, 나 1등 할 거야. 호준도 웃으며 연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멋지네. 도연이와 도윤이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모의고사야. 그래. 도연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더라. 잘할 거야. 저는 밥을 먹으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아무 일 없는 일상.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앉아 우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밥 더 먹을래? 제가 물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배불러.
잘 먹었어. 선영의 표정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을까요? 순간 선영의 눈빛이 호준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선영은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틀 후 저는 오전부터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하러 나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계약건이 복잡해서.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저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날 낮 선영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서재 쪽을 쳐다봤습니다. 호준은 서재 안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호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영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준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호준 씨, 선영이 불렀습니다. 호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선영 씨. 계셨어요? 네. 회의하시느라 바쁘시죠? 아, 그냥 일상적인 업무예요. 호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선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준 씨, 커피 드실래요? 제가 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집에 신세 지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선영은 웃으며 커피를 탔습니다. 호주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요. 선영이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는 얼른 잔을 받아들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고생했어. 밥 먹어. 호준이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아, 같이 먹자. 응, 지금 가. 선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살짝 고쳤는지 아침보다 얼굴이 화사해 보였습니다. 좋아지고 있나 보네.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선영의 시선이 계속 호준을 향하는 것을 연아가 눈치챘습니다. 엄마, 선영 이모가 아빠 자꾸 쳐다봐. 연아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쉿,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연아를 나무라며 웃었습니다. 선영이 민망하게. 저는 그저 연아의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현진의 집, 현진의 남편, 현진의 아이들, 현진의 행복. 모든 것이 부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선영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질투였습니다. 현진이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졌어. 큰 집, 좋은 남편, 건강한 아이들. 난 뭐가 있어? 이혼하고 갈 곳도 없고.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호준 씨, 착하고 조용하고 외로워 보여. 현진이는 애들 챙기느라 바쁘고 항상 밖에 나가 있잖아.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남편을 가진다면? 위험한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선영이 우리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봄 이사철이라 부동산 거래가 많았고 고객들과의 약속도 잦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호주는 늘 그렇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아, 미안. 요즘 너무 바빠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내네. 괜찮아, 현진아. 나야말로 신세 지고 있는데. 내일 열심히 해.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선영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오전 저는 강남역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우리 집에서는 선영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어깨에 내려뜨리고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립스틱은 진하게, 평소보다 노출이 있는 흰색 니트를 입었습니다. 목선이 드러나고 쇄골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이야. 선영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호주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2잔.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 하나는 호준을 위한 것. 그리고 천천히 서재 문 앞으로 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호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준 씨, 커피 가져왔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아니에요. 이미 탔어요.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호준은 헤드셋을 벗고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은 평소처럼 온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준이 커피잔을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잔을 건네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책상에 놓을게요. 아, 네. 호준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영은 책상에 커피잔을 놓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호준 씨는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뭐 일이니까요. 익숙해요. 외롭지 않으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호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외롭다뇨? 현진이는 항상 밖에 나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준 씨는 혼자 집에 계시고. 아, 그냥. 일하면 시간 금방 가요. 호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대화 상대라도. 저는 괜찮아요. 선영 씨도 커피 드세요. 호준은 자신의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준 씨,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이혼하고 나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뭐가 부족했던 건지. 그건 선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선영은 눈을 붉혔습니다. 눈물이 맺힌 듯 했습니다. 호주는 당황했습니다. 여자가 우는 모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저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호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현진이가 부러워요. 선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 호주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책상에 등이 닿았습니다. 선영 씨, 전 그냥 위로받고 싶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선영의 손이 호준의 팔에 닿았습니다. 호준은 움찔했습니다. 저는 현진이 남편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전 그냥.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제 목소리였습니다. 호주는 화들짝 놀라며 선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호주는 서둘러 서재를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남아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깜빡하고 계약서를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여보, 서류 좀 가져가려고. 어디 뒀더라? 거실 테이블에 있을걸. 호준의 얼굴이 평소보다 붉어 보였습니다. 왜? 얼굴이 빨개. 어디 아파? 아, 아니야. 방금 운동 좀 했어. 그래.
나 늦었어. 이거 두고 가는 바람에. 저녁에 봐. 저는 서둘러 서류를 챙겨 다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호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호주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현진이 남편이야.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을 호준 자신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의 유혹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틀 후 오후 저는 고객과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6시쯤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집에는 다시 호준과 선영만 남았습니다. 오후 3시쯤 호준이 서재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선영이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방금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선부터 쇄골, 가슴 윗부분까지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 호준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호준 씨. 샤워하고 나왔는데. 아,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갈게요. 호준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방금 본 선영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호준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나는 현진이를 사랑해. 현진이만.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오전부터 계약건으로 외출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올게. 연아 학교 끝나고 데려와야 돼. 그래, 다녀와. 오전 11시쯤 호주는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점심 준비하려고요. 호준 씨도 드실 거죠? 아, 저는 간단히 먹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현진이한테 항상 얻어먹기만 하니까 미안해서요. 선영은 웃으며 프라이팬을 흔들었습니다. 호주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앗 하고 소리쳤습니다. 왜요? 기름이 튀었어요. 선영이 손등을 보였습니다. 빨갛게 부풀어 오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찬물에 식혀야. 호준 씨, 도와주실래요? 선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준은 망설이다가 선영의 손을 잡고 싱크대로 이끌었습니다. 찬물을 틀어 선영의 손등에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덜 부어요. 고마워요, 호준 씨. 선영은 호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운 거리. 선영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농염한 향. 호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면. 호준이 손을 놓으려 하자 선영이 호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호준 씨. 선영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았습니다. 호준 씨가 자꾸 신경 쓰여요. 선영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는 기혼자예요. 현진이 남편이고요. 알아요. 하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선영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호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싱크대에 등이 막혔습니다. 선영 씨, 제발. 전 그냥 호준 씨가 좋아요. 선영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호준의 이성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연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호주는 화들짝 놀라며 선영을 밀어냈습니다. 연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함께였습니다. 연아 학원 일찍 끝나서 같이 왔어. 아, 그래. 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호준은 얼른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태연하게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네. 선영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곧이야. 곧. 그날 밤 호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현진아, 미안해.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자꾸 흔들리는지. 호주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현진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나타나면서 호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욕망. 호주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영이 우리 집에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초동 쪽에 큰 계약건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거야. 계약하고 고객분이랑 저녁도 먹기로 했어. 애들 저녁 좀 챙겨줘.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호주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나서는 순간 호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도연이와 도윤이는 학교, 연아는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 2시, 집에는 또다시 호준과 선영만 남았습니다. 선영은 자기 방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얇은 검은색 원피스, 어깨 라인이 드러나고 허리선이 살아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 헤쳤고 립스틱은 진한 레드. 오늘이야. 오늘 끝을 보는 거야.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앞으로 갔습니다. 똑똑. 호준 씨? 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호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을 보는 순간 호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컴퓨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 노트북이 이상해서요. 아, 그러세요? 뭐가 문제인데요? 제 방에서 보여드릴게요. 선영이 먼저 방으로 향했습니다. 호준은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은 선영의 방을 향했습니다. 선영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호준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이 어디? 그때 선영이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호준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선영 씨, 왜 문을? 호준 씨. 선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요? 호준 씨도 느끼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선영 씨, 안 돼요. 저는 현진이는 지금 없어요. 저녁까지 안 와요. 선영이 호준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나가야 해요. 호준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선영이 호준의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어요? 선영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호준의 이성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하지만 선영의 입술이 호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호준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것들이. 호준은 선영을 밀어내는 대신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준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 현진이를 배신하고. 하지만 선영은 계속 호준을 유혹했습니다. 호준 씨, 후회해요?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준 씨도 원하잖아요. 선영의 말은 맞았습니다. 호준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열린 욕망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열렸습니다. 이틀 후 제가 부동산 일로 나간 사이 또다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에서. 여기서는 안 돼요. 현진이는 저녁까지 안 온다니까요. 호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남자.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본 적 없던 남자.
그 남자 안에 잠들어 있던 짐승이 깨어났습니다. 호주는 선영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탐욕스럽게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지만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호준 씨, 애들 곧 와요. 알아. 하지만 호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집에 왔습니다. 학원이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부모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뭐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아버지와 선영 이모가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가 집을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저럴 리 없어. 절대로. 하지만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밥 먹자. 호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도연아, 어디 아파? 아니. 도연이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 안 먹어? 배 안 고파? 도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도연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영이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진아, 미안한데 한 달만 더 있어도 될까? 집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 괜찮아.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에서 중요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까다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후 2시쯤 계약서 날인이 끝나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참에 가방을 뒤지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등기부등본을 집에 두고 왔네. 그 서류가 없으면 다음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다녀오면 되지. 오후 2시 40분.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 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겠지. 저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여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뭐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 여자의 신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손을 뻗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제 침대 위에서 제 남편, 그리고 제 친구 선영이 둘은 옷을 벗은 채 격렬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호준이 선영의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관계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주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현진아, 닥쳐. 입 다물어. 저는 선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호주는 급히 옷을 주워 입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다 봤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도 내 침대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너희 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호준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까이 오지 마.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더러워. 호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영이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현진아, 미안해. 너는. 저는 선영을 봤습니다. 내가 널 받아줬어. 갈 곳 없다고 울 때 내가 손 내밀었어. 그런데 너는 내 남편을 어떻게 개? 미안해. 나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나가. 당장 나가. 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호준을 봤습니다. 호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어.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바람 피워도 나는 당신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믿었어. 여보, 그런데 당신이, 그것도 내 친구랑, 우리 침대에서.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아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연아 담임 선생님이신가요? 네, 오늘 연아 제가 못 데리러 갈 것 같아요. 학원 차량으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도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오늘 엄마 일이 있어서 늦어. 동생들 좀 챙겨줘. 그리고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0년, 결혼한 지 20년, 새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함께한 20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제 침대에서.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왜? 제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칼이 아니었습니다. 대못이었습니다. 굵고 긴 대못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대못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호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여보, 미안해. 제발 전화 받아줘. 어디야? 걱정된다.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이와 도윤이와 연아. 이 아이들은 어쩌죠? 아빠의 배신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특히 도연이. 아빠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도연이는. 저는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배신, 아이들이 받을 상처, 두 가지가 동시에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저는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호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호준이 일어나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이는 나갔어. 짐 싸서 나갔어. 애들은 방에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여보, 이혼하자고.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호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도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런 거야? 나도 미쳤었어.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만해. 듣기 싫어. 저는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도연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도연아, 나 다 알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알아? 아빠가 선영 이모랑 그런 거.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며칠 전에 봤어. 집에 일찍 왔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직접 목격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는 계단을 내려와 호준을 봤습니다. 아빠, 도연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연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는 아빠를 제일 존경했어. 아빠는 내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어. 도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빠가 엄마 친구랑.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다신 아빠 얼굴 보기 싫어. 도연이가 뛰쳐나갔습니다. 호주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도윤이의 방문도 열렸습니다. 엄마, 형 왜 저래? 도윤이는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도윤아, 방에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들어가 있어. 도윤이를 방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짐 싸. 그리고 나가. 여보, 제발. 당신한테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연아 방으로 갔습니다. 연아는 침대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연아야? 엄마랑 아빠 싸웠어? 아니야. 거짓말. 나 다 들었어. 연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영 이모가 나쁜 짓 했어? 연아야. 8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연아는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더 예민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화해할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아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아의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구. 저는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나쁜 년. 제가 손 내밀어준 친구. 그 친구가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배신. 이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사랑, 가족. 2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안 돼. 끝이야.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당신은 그 더러운 짓 할 때 우리 애들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와 도윤이는 나와서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진짜 나가?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도연이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아, 도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도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듣기 싫어. 가. 도연아. 가라고. 보기 싫어. 도연이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호준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 분할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집은 제가 부동산 부업으로 번 돈과 호준의 수입이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명의는 공동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50대 50이었지만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호준이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이혼 절차를 밟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도연이는 점점 더 비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도연이 좀 신경 써주세요. 저는 도연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도연아, 왜 싸웠어? 그냥이 어디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몰라.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도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도연아, 지난 일이야. 우리가 어쩌지 못해. 하지만 우리 서로가 있잖아. 천천히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이도 조용히 상처받았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아는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가셨어. 언제 와? 나중에. 연아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빠 다시 안 오는 거지? 엄마가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지. 연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구, 제 침대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상실감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큰 집은 팔렸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강남을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박스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애들을 지켜야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줘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니, 괜찮아. 그냥 말해본 거야. 도윤이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학교 가야지. 가기 싫어. 그래도. 도연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상처, 이것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부업만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이력서였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일했던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첫 번째 면접. 경력 단절 기간이 꽤 길으시네요. 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저희는 좀 더 경력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불합격. 두 번째 면접.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불합격.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양육비는 호준이 보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절박해졌습니다. 5번째 면접.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왜 이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이 절실합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일이 많습니다. 야근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네. 환영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현진 씨 자리예요. 일을 배웠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응대, 수출입 서류 작성.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중했습니다. 잘 해내야 해. 아이들을 위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현진 씨,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기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연아가 뛰어왔습니다. 응, 엄마 왔어. 엄마 배고파? 알았어. 금방 밥 차릴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연이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나도 힘내야겠다 싶어. 저는 도연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엄마는 도연이가 있어서 힘이 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현진 씨,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승진했어. 와, 대박. 엄마 짱. 연아가 뛰어서 기뻐했습니다. 도윤이도 웃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도연이도 드물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잘 살 거야.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이 되면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컸습니다. 애들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의외로 조금의 그리움도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 그리움을 느낄 필요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회사 일도 안정적이었고 아이들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도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가고 싶어? 그래.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응, 엄마처럼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도연이는 예전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도윤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초등학교 3학년.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림 대회에서 상 탔어. 진짜? 우와, 우리 연아 대단한데? 고마워. 항상 나 응원해줘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진아, 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아, 그냥 제주도에 예진이 살잖아. 근데 거기서 봤다고 해서. 제주도? 누구를 봐? 네 전 남편 그년이랑 제주도에서 같이 사는 것 같더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호준이 제주도에 있다고? 그것도 둘이 같이? 저는 핸드폰을 꺼내 고등학교 동창 단체 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한 동창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왔는데 우연히 선영이 봤어. 남자랑 같이 있더라. 행복해 보였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호준과 선영이 제주도에 정착한 것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에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굵고 긴 대못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다시 한번 관통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선택한 거구나. 호주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선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 여자를, 아이들을 버리고 저를 버리고 제주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우리 가족밖에 모르던 그 남편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회한이었습니다. 깊은 회한. 우리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호준의 다정함도, 가족에 대한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적어도 선영이 나타난 순간부터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 도연아.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엄마 우는 거 다 봤어. 도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얘기 들었어? 응. 제주도 갔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도 SNS로 봤어. 도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화났어. 근데 이제는 그냥 실망이야. 아빠는 우리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했나 봐.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괜찮아. 우리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도연아, 엄마가 우리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저는 도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나도 엄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아이들도 제대로 회복해야 해. 다음 날 저는 상담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이혼 후 트라우마를 다루는 전문 상담센터였습니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첫 상담 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제 친구의 배신,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리고 갈갈이 찢긴 제 마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현진 씨, 잘하고 계세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의 대못은 여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2년.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도연이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정말? 도연아?
저는 도연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도윤이도 학교에서 상을 받았고 연아는 그림으로 전국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저기 치킨집 가자. 그래, 가자. 우리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연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행복해. 나도.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도윤이, 연아.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걸어갈 것입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호준아, 너는 내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아이들과 함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현진이야. 새 아이의 엄마이고 회사원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저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이현진 씨와 새 아이들은 지금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상처받았지만 치유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처를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현진 씨와 아이들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